오늘은 수프, 속도와 가속도. 자, 오늘은 개념원리, 수프, 속도와 가속도. 자, 이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이 속도가 속도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알아야 되는 내용이 뭐냐? 그것은 일단 거리를 미분하면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가 된다.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하는 거. 자, 요걸 먼저 꼭 기억해 두어야 된다. 그래서 거리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 자, 평균 변화율에서 뭐 순간 변화율로 바뀌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순간 속도가 되고 그런 것들은 앞쪽에서 우리가 미분해서 좀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는 실질적으로 문제 접근하는 방향만 보도록 할게요. 문제 접근하는 방향. 굉장히 중요한데, 예를 들어가 이 거리에 대한 이 거리에 대한 만약에 시간에 대해서 만약에 거리에 대한 이 관계 그래프 식이 만약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 치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를 미분해버리면 이게 속도로 바뀌잖아요. 이걸 미분해버리면, 자, 이걸 미분해버리면 이렇게 속도로 바뀌어. 속도로 바뀌는데 이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속도로 바뀌면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함수, 이 속도가 바로 무슨 함수가 돼? 도함수가 된다는 거지. 도함수. 자, 그러면 여기는 속도가 지금 증가하다가 속도가 어떻게 돼? 이쪽에서 증가하다가 속도가 감소하잖아. 감소. 다시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지, 그지? 이런 식으로 본다면 속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했다. 속도가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부분, 이게 이 거리 그래프에서는 바로 극대값이 되잖아. 극대값. 또 여기도 마찬가지로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이 거리 그래프에서는 뭐가 돼? 극소값이 되지. 극소값.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속도가 여기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이걸 여러분들이 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걸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었던 기존의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 뭐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거리가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돌아갔다. 뒤로 왔다. 갔던 길에 반대 방향으로 왔다. 되돌아왔다는 얘기야. 속도가 줄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중요해. 여기는 이 속도가 제로되는 이 지점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이게 핵심 키포인트인데, 이게 핵심 키포인트예요. 이게 바로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 반대로 갔구나. 가던 방향에서 방향을 바꾸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속도가 줄었다는 게 아니고 진행하는 방향
방향에서 반대 방향으로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거리가 가다가 뒤로 방향을 바꾸어서 가는 거예요. 바꾸어서. 오케이?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은 길이나 넓이나 부피의 이 순간 변화율을 나타낼 때 항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공평한 게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잊으면 안 되는 게 이 순간 변화율을 나타낼 때 모든 기준이 뭐가 된다? 시간으로 미분하는 거예요. 시간. 그래서 길이의 변화율, 넓이의 변화율, 부피의 변화율, 이 모든 이 변화율의 기준은 뭐냐? 시간이야. 그래서 시간으로 미분을 한다. dt분의 dl, dt분의 ds, dt분의 dv. 모든 기준은 뭐가 된다고? 시간이 된다. 이걸 꼭 기억하고 이제 문제를 들어가 보면 됩니다. 자, 실제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150쪽. 개념원리 수투 속도가 속도 151쪽.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에서 x가 기본 문제에서 필수예제 33번이다. x는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일 때 이게 지금 여기서 이제 위치, 거리를 나타냅니다. 거리. 그리고 이제 뒤에 시간에 대한 관계식이 나왔지. t 이퀄 3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시오. 이게 주어진 내용이에요. 간단해요. 왜? 여기서 얘가 이 위치가 이게 거리야, 거리 위치가. 그래서 이걸 미분하잖아, 미분. 이걸 미분하면 이게 속도로 바뀌어. 속도로 바뀌니까 3t제곱 마이너스 6t 이 제곱이니까. 자, 이 식에다가 t에 3을 넣어보자. t에 3을 넣으면 3 곱하기 3의 함수 마이너스 6 곱하기 3 9가 되겠지, 그지? 제곱이구나. 자, 그 다음 가속도. 가속도는 이 거리를 더블 프라임 이계 함수를 구해주면 바로 가속도가 되고, 속도의 미분이지. 속도의 미분. 그래서 6t 마이너스 6. 자, 여기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6 곱하기 3 마이너스 6. 18에서 6을 빼니까 12이 답이죠.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번이 이제 중요한데, 이번에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 중요하다. 전피가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위치는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뀔 때 얘기지. 자, 여기 속도 그래프 한번 볼까? 속도 그래프 3t 제곱 마이너스 6t 3t 제곱 마이너스 6t. 이 속도 그래프를 보면 3t로 묶으면 t0하고 얼마? 2를 지나죠. 그래서 뭐 t는 0보다 크니까 그래프 자체는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프 자체 이렇게 되겠지. 확실한 건 여기 뭐야? 처음에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속도가 반대 방향으로 이전 마이너스잖아. 속도
그러다가 속도가 플러스로 바뀌는, 속도가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가는 방향에서 바꾸었다. 처음에 진행 방향이 있는데 그 반대쪽으로 출발했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속도를 바꿀 때 그때 시간이 얼마냐? 이게 2초입니다. 2초.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때 시간이 2초라고. 2초. 그래서 이때의 위치는 물었으니까 위치는 여기 있는 거예요. 위치. 속도를 물은 건 아니잖아. 속도가 제로일 때, 속도가 제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 속도가 부호가 바뀔 때 그때 위치를 바꾼다. 운동 방향 전환점이지. 중요합니다. 위치를 물었으니까 여기다가 바로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지? x에 t는 얼마? 2를 집어넣으니까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제곱 마이너스 얼마? 4가 정답입니다. 이게 수직선이니까 마이너스 4의 위치에 있겠지. 그러니까 이거 지금 수직선 위에서 움직인 거예요. 수직선 위에 x 좌표라고 x 좌표. 그래서 처음에 이게 수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수직선에서 이 뒤쪽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1초, 2초, 딱 진행하다가 2초가 됐을 때 이때 요 지점에서 다시 돌아갔다고 다시 돌아갔을 때 그때 이게 플러스 방향인데 마이너스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처음에 2초가 딱 됐을 때 그때 좌표가 얼마라고? 마이너스 4다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지상 25m 위치에서 2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던진 돌의 t초 후의 높이를 xm라고 할 때 필수 이제 34번 필수 34번. 자, 여기 보니까 x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 자, 이 관계가 성립한다. 1번 돌을 던지고 나서 3초 후에 돌의 속도와 그 다음에 가속도를 구하시오. 요거는 뭐 대입만 해주면 되니까 간단하죠. 그 다음에 2번에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 시간. 3번 돌의 최고 높이. 마지막으로 4번 돌이 지면에 떨어지는 순간의 속도. 자, 여기 다 좋았어. 자, 그러면 얘는 어차피 이제 위치는 이야기했지만 거리입니다. 거리. 그래서 위치는 바로 뭘 해주면 돼? 미분하면 되지. 자, 위치는 바로 미분을 한다. 위치 자체는. 그래서 위치 자체는 바로 미분을 하면 되니까 일단 이 식에서 일단은 미분을 바로 해보자. 자, 이렇게 미분을 하면 속도로 바로 바뀌지. 속도로 바뀌어서 20 마이너스 10t 그리고 가속도 마이너스 10 이렇게 나오죠.
가속도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네. 어떤 시간에서든 항상 일정하게 등가속이까지 가속도를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물론 이 가속도에 대한 여기 이제 뭐 표시 이런 거는 이제 수행평가 뭐 이럴 때는 뭐 붙여주는 게 좋겠지. 속도합니다. 속도 3초 후의 속도 여기다 3 집어넣으면 똑같지요. 마이너스 10인데 이게 다르죠. 퍼센트지 그렇지. 자, 그 다음에 거기 이제 2번 돌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의 걸린 시간. 이건 뭐냐? 여러분들 이런 걸 풀 때 뭐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걸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해가 굉장히 빨라. 이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면 속도 그래프가 20-10t잖아.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잖아. 속도 그래프가. 사실은 이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이 지상 25m 있지. 이 지상 25m 이 높이에 올라가서 이 돌을 이제 던지는 거예요. 돌을 던졌을 때 그때 이 최고 높이 이게 최고 높이잖아. 그지? 이게 최고 높이지. 이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얼마야? 0되죠. 왜? 이게 진행 방향에서 속도가 이게 진행 방향이 바뀌잖아. 오케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속도가 이렇게 바뀌잖아. 요 지점이죠. 요 지점. 2초입니다. 2초. 이때 시간이 2초라. 속도가 제로. 바로 저기는 V 이퀄 20-10t 이게 제로일 때 이게 바로 운동 방향 전환점입니다. 운동 방향 전환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그래서 여기서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2초. 2초 후에 최고 높이에 도달했다. 자, 다음 이 돌의 최고 높이를 봐. 돌의 최고 높이는 여기 위치 있지, 그지? 저기 x에다가 t 이퀄 2를 넣어주면 되겠지, 그지? 그립니다. 그래서 위치 25 플러스 20 곱하기 2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제곱. 그래서 여기 정리해주면 40하고 65인데 20배니까 45m. 자, 다음 마지막으로 돌이 지면에 떨어질 때 속도가 얼마냐? 돌이 지면에 떨어질 때 여기인데 이 돌이 빵 여기 지면에 딱 떨어질 때 요거죠. 돌이 지면에 떨어질 때는 뭐가 제로돼? 그 위치가 여기지. 위치가 이게 중요해. 그래서 돌이 지면에 떨어질 때니까 x가 제로인데 저기 위에 있는 25 플러스 20t 마이너스 5t 제곱이 제로일 때 t 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얼마? 제로. 그래서 1하고 5 이렇게 집어넣으니까 t가 0 마이너스는 나올 수 없으니까 5초 후에 t가 5초가 딱 됐을 때 t가 5초일 때 지면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때 속도를 물었으니까 5초일 때의 속도 여기다 5를 집어넣으면 20 마이너스 10 곱하기 5 마이너스 30m per second 이렇게 되죠. 이 내용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속도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는 게 굉장히 빠른 거 알겠지? 속도 그래프. 자, 다음 페이지를 자, 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에 보면 필수예제 35.
필수예제 35. 이제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어. 지금 이게 속도 그래프가 원래 이제는 속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다. 0, 3, 5. 3초와 5초에서 뭐가 일어났죠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 속도 그래프를 잘 봐야 돼요. 속도 그래프. 이 지점에서 뭐가 일어났니? 이 속도 그래프 3초와 5초일 때 속도가 제로일 때 이때 t가 3하고 5인데 그냥 속도만 0이라고 방향이 바뀌어졌다고만 볼 수 없어. 속도가 제로에서 이 제로 되는 요 지점에서 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이렇게 정확하게 바뀌어졌을 때 이때 여러분이 뭐냐? 방향이 바뀌었다. 방향 전환이 일어났다. 방향 전환점.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운동 방향이 전환되었다.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3초, 5초. 자, 그래서 이 문제 한번 보자. 3일 때 전피는 운동 방향을 바꾼다. 맞죠? t 콜 2일 때 전피는 양의 방향으로 옮긴다. 2초일 때 0초에서 3초까지는 양의 방향. 네, 맞죠? t 콜 2일 때 양의 방향. 네, 맞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t 콜 3일 때 운동 방향을 바꾼다. 예, 맞죠? 운동 방향이 전환되었다. 맞다. 근데 여기 이제 3번에 보면, 디귿에 보면, t 이퀄 5일 때 전피의 가속도는 0이다. 이건 아니지. t 이퀄 5일 때 가속도. 지금 여기서 보면, 만약 이걸 가속도 그래프를 그린다고 한번 가정입니다. 여기 가속도 그래프를 그린다. 가속도 그래프를 그리면 이래 되겠지. 이래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3초와 5초 사이에서 이 속도가 바뀌는데 5초일 때는 여기 보다시피 이미 5초일 때는 가속도가 0이 아니죠. 가속도가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갖고 있지 보일 때. 그래서 3초와 5초 사이 아마 이게 4초쯤 될 수도 있는데 3초와 5초 사이에서 요 사이에 가속도가 0이 되는 게 이제 t가 5일 때 가속도가 제로다. 이건 말도 안 되지. 그려보면 바로 알 수 있다. 그려보면. 오케이. 직접 여러분들 원함수와 도함수 관계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위치함수가 있지. 위치함수가 원함수일 때는 도함수가 속도함수가 되고 속도가 도함수가 되고 속도가 원함수일 때는 가속도가 도함수가 된다는 거. 오케이. 기억하고 이거는 필수예제 36번. 여기 이제 가로등이 있는데 가로등이 3m 가로등이 있어. 이 가로등입니다. 이 사람이 키가 1.65m인 사람이 키가 1.65m인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 이럴 때 이 사람은 90m의 속도로 걷는다. 사람이 외초 90m의 속도로 걷는다. 이렇게 걸어가는데 이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죠. 걸어갈 때 1번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그림자의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림자의 머리 끝이 어디야? 여기 오죠. 그림자의 머리 끝의 속도, 그림자의 머리 끝의 속도인데 결론은 그림자 머리 끝의 길이를 y라고 y라고 두고 요 길이를 사람이 걸어간 요 길이를 우리가 요 길이를 x라고 두죠. 그리고 여기 이제 y-x를 요걸 l이라고 두죠. 요 그림자 길이지. 요 순수 그림자 길이고 요건 뭐야? 사람이 걸어간 거리. 저기 가로등에서 쫙 비쳤을 때 이게 총 그림자 머리 끝에 그림자가 여기 있지. 그래서 1번 그림자의 머리 끝의 속도가 얼마냐 이래 물으면 당연히 y에 대해서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끝이야. y에 대해서 시간으로 미분만 해주면 끝이야. 그래서 y는 d에 관한 식을 나타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뭘 갖고 정의하느냐? 비례식. 보면 3대 y는 여기 있는 거 있죠. 1.65대 얼마? y-x.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 이 x 있잖아. 이 x가 사람이 매초 90m의 속도로 그랬잖아. x는 얼마야? 90t죠. 90t. x는 90t를 여기 대입하는 거예요. 대입해 주니까 y는 여기 x에 90t를 여기다 넣어주니까 중요합니다. x에 90t를 넣어주니까 이게 뭐냐? y는 200t가 돼. 200t. 그러면 t에 대한 식으로 미분해버리니까 얼마 나와? 200. 이게 바로 그림자의 머리 끝의 속도예요. 다음이 두 번째는 2번에 보면 순수하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보면서 이걸 잘 봐야 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중요하죠.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은 요거잖아요. y-x. 그래서 l을 시간으로 미분해버리면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l이 얼마예요? l은 y-x. 근데 y는 200t고 x는 90t. 110t네. 110t. 그래서 미분하니까 얼마? 110. 뒤에 단위는 생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도 이런 그 기본 틀을 익혀두면 유사유형에서 절대 속지야. 그래서 이건 연습을 꼭 거쳐야 돼. 알겠지? 나오는 내용은 다 이런 유사유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 같은 내용들이어서 그 필수예제 37, 38은 뭐 유형이 같기 때문에 필수예제 38에 보도록 할게요. 필수예제 38번에 필수예제 38번 155쪽 여기 보면 반지름의 길이가 2인데 매초 1cm씩 커진다. 반지름의 길이가 원래는 2인데 매초 1cm씩 커진다. 중요합니다. 1초일 때는 3, 2초일 때는 4. 만약에 2cm씩 커진다 하면 2t 하면 되고 3cm 하면 얼마? 3t. 반지름이 이렇게 커진다. 커지는데 공기를 넣기 시작해서 반지름의 길이가 6이 됐을 때 R이 6일 때
6이 됐을 때 이럴 때 다음을 구하시오. 1번 풍선의 건널비의 변화율 중요합니다. 건널비의 변화율 굳이 풍선은 건널비의 변화율. 그 다음에 2번 풍선의 부피의 변화율.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게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야 돼. 뭐냐 하면 구 있잖아. 구는 이 건널비 그리고 여기 부피 이 공식을 먼저 알아야 돼. 구의 건널비가 얼마야? 구의 건널비 4파이알 제곱. 그 다음에 구의 부피 3분의 3 파이알 3성. 이걸 일단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이야기했잖아. 모든 변화율의 기준이 뭐라고? 절대지만 모든 변화율의 기준은 시간이야. 시간이 어디서나 일정하기 때문에 구가 부피가 늘어났든 줄었든 뭐 구의 건널비든 부피든 길. 그래서 건널비의 변화율도 뭐로 미분한다? 시간으로 미분. 그 다음에 부피의 변화율도 뭐로 미분한다? 시간으로 미분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인데 문제는 이걸 지금 T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 식이 전부 다 T에 대한 식으로 안 돼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걸 R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꾸어서 그 다음에 시간을 대입해서 정리하면은 간단하게 처리되겠죠. 자, 여기서 볼까? 지금 R은 2 플러스 T잖아. S는 4파이 R 제곱인데 2 플러스 T의 제곱 뭐 이렇게 되겠지, 그지? 2 플러스 T의 제곱. 얘를 정리해주면 4파이 T의 제곱 그리고 중간에 2는 4 16파이 T 뭐 이렇게 되겠지. 전체적으로 식 자체는 오케이. 식 자체는 이렇게 되겠지. 자, 여기에서 미분을 한번 해보자. 무엇으로? T로. T에 대해서 미분하면 8파이 T. 이것도 미분하면 얼마? 16파이. 직접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저 내부에서 바로 해도 될 거예요. 내부에서 바로 해도 일단 16파이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까지가 DT분의 DS. 건널비 변화를 구하는데 중요한 거는 R이 6일 때 있잖아. R이 6이면 이때 T는 얼마야? T는 4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DT분의 DS가 T가 얼마? 4를 여기 집어넣는 거예요. 4를 집어넣으면 4, 8이 32에다가 16 하니까 얼마? 48파이. 뒤에 이걸 붙여주면 센티미터 제곱 퍼 세크 이렇게 되죠. 이게 달리다. 마찬가지 방식인데 뭐 정규 문제 안 하고 한번 해볼게요. 부피가 3분의 4 파이 R 3성이잖아. 3분의 4 파이 R의 3성. R이 2 플러스 T 얼마? 4세제곱. 이렇게 되면 여기서 DT분의 DV 그냥 하면 4파이에 2 플러스 T 얼마? 제곱. 이 속미분은 T가 1이니까 할 필요 없죠. 그래서 자, 이 상태에서 부피의 변화율 마찬가지로 시간은 일정하잖아. 6일 때 T는 4. 여기다가 바로 DT분의 DV T에다가 4를 바로 집어넣자. T에다 4를 여기 바로 집어넣으면 66이 36. 36에다가 4를 곱하면 144 되나?
부피니까 세제곱 센티미터 per sec. 이렇게 적용해 주면 되겠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부피, 길이, 시간, 순간 변화를 구할 때 기준은 뭐라고? 부피, 길이, 넓이. 이 모든 것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게 뭐라고? 시간. 잊으면 안 돼. 이게 가장 중요해요. 철저히 연습해 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은 속도, 가속도에 대한 미분이었습니다. 수고했습니다.